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상지대학교 후문거리를 양방통행으로 전환시켜달라, 이런 또 요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최근에 좀 가시적인 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진행하는 시민 강좌형 교육 프로그램 좀 아침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횡성더덕축제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고 하죠. 그 개최 준비 상황도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강원 지역의 여객과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강원 지역의 운행률은 평일 기준 여객 열차가 62.9%, 화물 열차는 15% 수준으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에 기존의 36회에서 18회로 축소되고 KTX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상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원주시 등이 치악산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상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는 시민단체에 단합된 개봉 반대 운동으로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린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결과와 무관하게 치악산의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되었고 지역 내 각급 단체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 보이콧으로 대응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상지대 후문거리 지금 양방향으로 전환시켜달라,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지역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요청이 있었는데요. 좀 가시적인 변화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상지대길 상인회의 유인원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지대길 상인회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상지대길 골목청 상점과 상인회는요. 네. 2021년도에 원주시에서 골목 상권도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하여 개정이 돼서 우리 마을 공동체 이사장 강시업 사무장과 함께 상지대길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켜보자, 골목 살리기를 해보자. 네. 해서 상가 60군데를 취합해서요. 네. 국가 지원 제도로 활용해서 상권 좀 살려보자 해서 결정된 상인회고요. 네. 강원도 1호 골목청 상점가로 승인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예. 이제 결성된 지 한 2년 된 거군요. 예, 2년 됐습니다. 예, 60여 곳. 그러면은 그 지역에 포함된 그 상인들은 다 이제 여기에 그 구성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요 상지대길이 원래 상가가 지하 2층에만 90군데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네. 현재는 한 60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60군데만 결성해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 90여 곳이 넘었는데. 예, 예전에는 학생 수도 많았고요. 예. 상세가 잘 번성된 곳이라 상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빈가게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포수가 준 것 자체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좀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 상시대 후문 이제 거리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양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단일 일방 통행으로 이제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뀐 거였습니까? 이것이 2017년도 6월에 공사를 해서 12월 완공되었는데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체 응모 사업으로 뭐 40억을 받아서 실행했다고는 하는데 네. 저도 저 반장을 한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런 내용을 몰라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진입은 되나 이제 진출 나가는 방향이 상지대로 빙 돌아가거나 네. 이제 우산동 11동 골목을 통과해서 좌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네. 골목길이 좁습니다. 양쪽에 주민들이 차를 대놓다 보니까 예. 종종 진행 중에 안전사고도 나고요. 접촉사고도 나고 진출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예.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먹고, 나가는 길이 예.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시행할 때 예. 진출입 대안을 만들어 놓고 뭐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진입은 되나 진출 나가는 방에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제가 저 민원 낸 사람 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니까 한 6년이 되었군요. 예, 올해 6년 됐고요. 뭐 연수는 한 7년 돼갑니다. 예, 6, 7년 이제 되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상권이 여기 예.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았느냐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장을 많이 양방통행은- 받았다 이제 보시는 겁니까? 예. 양방통행 전에 일렬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도 양방통행을 해서 이제 서로 간에 학교에서도 내려오고 양방통행이 있었는데 이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려올 수가 없고요. 네. 또 예를 간단히 들면 저희 집 위에 상지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예. 한방병원 같은 데는 외지 손님들이 방문객 들어왔다가 아하. 나가려면 퇴로를 찾질 못해서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역주행 사고도 좀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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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이 불편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요게 좀 진출 대안한 방을 잘 모색하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못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대학문고 앞에 CCTV를 운영해서 10분 경과 10분 주차하면 과태료가 4만 원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외지 방문기 들어왔다가 10분간 볼일 보러 왔다 과태료 4만 원 맞고 나가니까 다시는 안 온다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가서 이런 상황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실정이 더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동선이 지금 굉장히 그 방문객들이나 또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그 폭이 굉장히 이제 좁지 않습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폭은 가능한 건가요? 전에는 뭐 양쪽으로 인도도 돼 있고요. 차를 네. 일렬로 쓰고도 양방 통행을 했습니다. 전에는.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소통이 좀 단절되다 보니까 또 불편사항도 있고요. 뭐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시에서도 예. 설문조사하듯이 시작하고요. 또 최근에 또 주민 설명회도 있었어요. 좀 그 부분들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뭐 민원은 계속 되어 왔었고요. 예. 원주 씨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제 한 달간 예.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1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시에? 조사 결과는 뭐 65%가 양방향 통행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원주시장님 저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주민 생활이 오래 불편하니까 좀 개선 좀 해야겠다 이런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기 9월 6일 날 우리 상지대길 상지우산길 65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도로관리께서 우산 동사무소에 데는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공청을 해달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주민생활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양방향 통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합의점으로 양방향 통행하는 거로 결론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럼 공청회에서 그러면 양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예. 이제 논의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논의는 양방향 통행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공사 시기는 내년 3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하는데 겨울 지나면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요. 3월이라도 시행하는 거로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이 15억 3천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내년 3월이냐 6월이냐
예, 예. 이 시기의 어떤 문제이지 이제 뭐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난 거로군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애초에 이 후문길을 그 6년 전에 이렇게 정비할 때 예. 국도비 포함해서 30억 원 이상이 이제 여기 이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쉽게 그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냐라는 또 비판의 문제도 또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 국가 낭비다, 국가 손실이다 그 민원을 제기한 본인이기도 한데 네. 좀 계획은 좋았으나 이걸 진출입 상황을 잘 고려해서 조금 더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주차장이 이쪽에는 없는 상태고요. 회로 방향을 좀 만들어서 개육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상대에서 나오려면은 정문을 해서 나오면 거기가 상당히 맥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출입로, 예, 진입로는 있고 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사실 구조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현재. 예. 진입은 할 수 있나 출입 나가는 방향 한 군데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불편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거기 이제 골목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초행이신 분들은 정말 헷갈리겠더라고요. 예, 당황하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예. 좀 다시 또 양방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또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0억 원이 이미 책정돼 있다라고 했지만은 예. 10억은 더 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근데 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던가요? 3만 원은 뭐 배정돼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나머지는 뭐 원주시 예비비로 뭐 충당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내년 뭐 중순 정도면은 예. 뭐 아무튼 큰 변화가 또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도로망의 확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역 대학에 있던 그 입학 청원 채우는 것도 힘들고 예. 뭐 사실 또 이제 학생들도 뭐 예전처럼 계속해서 그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통학을 하고 뭐 예전보다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대학가에 좀 어려움을 더욱더 이제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는 상지대 학교가 이제 영서대 포함해서 한 18,000명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한 6,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이 이제 학생 수 줄고 이런 상태라 우산동이 원래 학생들 보고 방에 선세를 받고 운영하는 지역이 우산동 지역인데 이제 거의 빈방으로 전환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몰려온 노무자들 또 동남아시아, 베트남, 예. 이제 동유럽의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소련 외부 인력들이 이쪽에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방을 거리에서 외국인들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변화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도 줄다 보니까 저희 우산동 상지대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좀 배려해서 저희 골목청에 외국인 가게가 이제 2군데, 3군데째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동남아시아 외국인들 함께하는 맛 좋은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고민들이 많으시겠네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아무튼 뭐 도로망이 뭐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또 개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요. 그것을 또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 상권 활성화 좀 많은 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예. 저희 우리 상지대길에서 오늘 저 상지대길 우산길 65에서 작은 음악회 기타와 바이올린 기타와 작은 음악회 열린다고요? 음악회를 클라리넷 음악회를 2시간 운영하거든요. 몇 시부터입니까? 오후 6시부터 2시간 운영합니다. 오늘 이슬비도 내리는데 햇볕과 함께 닭꼬치와 함께 알겠습니다. 같이 운영하는데요. 뭐 관심 있는 시민들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유인원 상인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아침 시간대 강연을 통해서요, 원주 아침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아침 공부 프로그램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이번 달부터 원주시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아침 강좌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주 아침 공부인데요. 오후 시간 활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통해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침에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는 컨셉으로 진행되는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원주시 도시 경쟁력을 위한 브랜딩 전략으로 도시 브랜드 컨설턴트를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원주시 김창걸 서무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좋은 책 한 권 읽는다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강사진과 강의 주제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해당 월 상황이나 그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모여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는 시민분들은 열정적으로 지식을 얻고 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프로그램 시작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원주시청 총무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할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앞으로 열리는 아침 공부 운영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부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 프로그램은 신청자 시민들의 특성이나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서 주제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운영 방식은 강의를 듣고 간단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으로는 경제, 인구 변화, 불평등, 빅데이터, AI, 기후위기 등으로 폭넓은 주제가 계획돼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첫 번째 아침 공부는 아직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대여섯 분의 시민과 또 공직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부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침 공부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앞에 크게 배너가 있더라고요. 딱 그 출근하기 전에 딱 알짜배기 시간 동안 그 간략한 정보나 이런 주위에서 쉽게 무료로 들을 수 없는 강의들을 이제 시청을 통해서 하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매 회차마다 주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주제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다양한 분들이 전부 다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을 활용하는 또 좋은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달은 어떤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네, 다음 달에 진행될 2회 아침 공부의 주제는 경제, 11월은 안전이고요. 12월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주제로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아침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강연에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들이나 또는 아침을 알차게 뜻깊은 활동으로 열고 싶은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뒤군요. 오늘 15일부터 횡성 더덕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죠. 김동규 횡성 더덕 축제위원회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횡성 더덕 축제 15일 이틀 뒤군요. 17일까지 청일면에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10번째라고 들었습니다. 횡성 더덕 축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횡성 더덕 축제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축제로 인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 다 하신 겁니까? 네. 소개가 굉장히 간단하시군요. 예. 이번에 이제 15일부터 열립니다만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 축제 준비가 구성되고 또 기획되고 있습니까? 네, 횡성 더덕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황금 더덕 찾기, 더덕 빨리 까기, 더덕 튀김, 무료 시식과 더덕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참석하시면 횡성 더덕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렇군요. 자, 횡성 한우가 유명합니다만은 또 더덕도 정말 그에 못지않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횡성 더덕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뛰어난지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올해 그 유난히 그 더워서 다른 해에 비하면은 어려웠지만 각 그 농가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더덕을 수확했고 횡성 더덕의 특징이라면 횡성 지역의 밤낮 기온차가 심해 더덕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네. 사포닌 성분이 가득하여 횡성 한우와 함께 드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맛이나 건강면에 찰떡궁합이죠. 네. 더덕 잘만 먹으면 산삼 없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횡성 더덕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축제 현장에서 또 저렴하게 또 더덕을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생산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그 판매함으로 가격대는 키로당 10,000원대부터 있고요. 뿌리당 가격이 비싸지만 말씀만 잘하시면은 덤도 기본이겠죠. 예, 덤도 있다. 알겠습니다. 더덕 축제 정말 맛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또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 일정하고 장소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횡성 더덕 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토일 열리는데요. 네. 장소는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1150번지 횡성 시내에서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네. 20km 정도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좀 먼 거리입니다만은 사실 또 여기가 또 청일면 이 횡성이 또 본구장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 또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횡성 더덕 축제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제 하실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좋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느끼시고 양손에 가득가득 더덕 담아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횡성 더덕 축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좀 도와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비가 잡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비가 없고 좋을 걸로 기대하면서 예. 많은 분들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 더덕 축제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